한동훈, 오세훈 당선인들의 행보, 이건 곧바로 이제 장동혁 대표와 연동될 수밖에 없고, 당연하죠.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뭐 특히 충남 쪽 이런 데 공을 많이 들였는데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네. 서울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지만 이건 장동혁 대표와는 별개인 문제죠. 거고, 대구 경북 쪽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면서 장동혁 대표가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나마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네. 장동혁 책임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제 아무리 12대사를 자기의 지적으로 삼으려 해도 지금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너무 한계가 뚜렷해요.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는 장동혁과 선을 그었었거든요. 근데 자기 때문에 이것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당장 아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안 물러나더라도 지도부가, 선출직 지도부 최고위원 중에서 4명의 사퇴하면 지도부가 와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럴 만상이 없어요. 사퇴할 만상이 없다고요. 지도부 대단히 강성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서 아마 지도부가 한동훈 당선인에 대한 복당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해 벌써. 국민의힘 내부 강성 그룹에서 그러니까 상당한 파열음이 생길 겁니다. 파열음이 생기고 하면 친한계나 비윤 그룹은 더욱더 거기 또 자기 목소리 실을 거예요. 한동훈 쪽의 목소리를. 그러면서 당이 상당한 원심력 쪽으로 갈 것이다. 내용 분열로 갈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정당사에서 아무리 장동혁이라 하더라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정말 한계가 있다고 봐요. 버티려고 하겠지만 임기를 마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치의 재구성처럼 보수의 재구성을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버팁니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장동혁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지도부 총사퇴를 통해서, 지도부 붕괴를 통해서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이제 한동훈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안철수, 나경원 또는 원희룡과 같은 뭐 중도 확장형 또는 수도권형으로 이제 그 중진연합체 이런 식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당분간은 이제 해석 투쟁이 불가피한 거죠. 당장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도 지도부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미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당분간은 뭐 해석 투쟁을 둘러싼 또 그 이후에 대안을 찾기, 특히 이제 핵심은 저는 80여 명에 가까운 지역구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음 총선을 향해서 어떤 리더십과 어떤 그 모습이 본인들의 공천과 당선에 유리하겠느냐라는 판단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영남권과 수도권이 다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아니면 각자 따로 갈 거냐, 그러면서 이제 보수 신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수도권 대비용이죠. 그걸 이제 저는 수도권 보수와 영남 보수라고 하는 큰 틀로 이제 보는 건데, 이게 이제 한 정당 안에서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별도의 당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여기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원심력과 함께 이게 작동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총선을 향해 가면서 상당히 여야 모두 구심력과 원심력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최 교수님 보시기엔 혹시 저 다음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 분열돼서 신당이 뭐 생긴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신당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텐데 저는 신당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남의 지역구 의원들과 수도권에 있는 이 당의 구성원들 이해관계가 달라요. 한동훈이 도저히 장동혁 부류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정치적인 색깔 자체가. 좀 그래서 그 가능성은 좀 당장은 어렵지만 중기적으로는 내후년 총선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 민주당의 경우에도 박 교수님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전체적으로 이제 승리하긴 했지만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서울도 어쨌든 탈환에 실패했고, 그렇죠. 전라북도도 뭐 간신히 이기긴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전라남도도 보니까 김영록 지사가 뭐 그래서 반청 상당히 이제 세게 냈죠. 그걸 분명히 했더라고요, 노선을.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로서도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그 상황을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경고를 받은 거고, 평택의 관리 실패를 평택, 그렇죠. 뭐 저희 책임 아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됐고, 또 막판에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서울의 대역전패가 이제 추가되면서 승리를 본인은 선언하지만 상처가 좀 많죠. 네. 벌써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는 표현을 한다는 건 현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결국 이제 아주 앞서가는 예상들로는 다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까지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내상을 많이 입은 거라고 봐야 되고, 정청래 대표의 재선 도전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8말 9월 초에 그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거고, 네. 이거는 결국 이제 이른바 뉴 이재명,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남 후보와 등? 로 대표되는 네. 뉴 이재명 대 친문, 친노, 뭐 친청, 네. 뭐 이렇게 구별되는 이른바 올드 민주당의 전통적 주류와 신주류 간의 그렇죠. 갈등. 이제 누가 민주당의 주인이냐.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1인 1표라고 하는 제도가 바뀐 거.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거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20-30%의 당원 그렇죠.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거든요. 네. 이게 민주당의 성격을 지금 상당히 변화시키고 있는 거고, 민주당의 당권 향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 거꾸로 역설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계기들이거든요. 대통령 그룹과 또 올드 민주당 그룹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2028년에 총선 공천을 둘러싼 그 서전이 시작된 거고, 네. 결국 그 공천권으로 결국 누가 장악하느냐가 결과적으로 2030년 대선을 향한 깃발을 누가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보면 민주당의 성격 변화와 또 지금 양대 정당 중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정치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에 이게 걸맞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이제 이번 유권자들이 제기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단기적으로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시험대에 드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정청래 대표가 지금 예. 전북에서 이원택이가 이겼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물러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서울도 졌는데 전북도 만약에 김관영 후보가 이겼다. 그럼 뭐 100여 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정청래 대표 어쨌든 이겼잖아요. 서울은 뺏겼지만. 네. 전북에서 정청래 대표와 정확하게 각을 세운 게 김관영 후보였는데 네. 김관영이 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서울은 또 정원 후보가 약간 그 이재명 대통령 명픽 이미지가 명픽이 그죠? 있었단 여기는 말이에요. 이제 친청 친청이고. 이미지인데. 그래서 저는 이 정청래 대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친문과 친노의 이 세력권이 하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뉴 이재명의 대결 구도가 가는 상황 속에서 네. 강성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 대표가 아마 이번 선거 결과 두고 이거 졌다가 수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서울은 졌다 하든 전체적인 어쨌든 이기고 12개 때문에 예, 예. 김부겸 후보도 선전했고 아무튼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쉽게 당대표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마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출마는 뭐 한다라고 봐야 당연히 될 텐데. 한다고 봐야 될 거고 예. 저는 여전히 현재 단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 당대표 연임할 가능성이 연임할 있다. 있다고 봐요.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일단 이유는? 여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사임을 하고 이제 당권에 도전할 수 있고 예, 예. 손영일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손영일 전 대표죠. 손영일이 당선됐으니까. 네. 그래서 일종의 연합군이 형성될 거예요. 이쪽에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위시로 하는 이런 그룹과 여기 이제 친문 친노가 이제 약간의 세력 대결 같은 거 권력 투쟁이 양상을 띌 텐데 당내의 이 지금 당원들의 이 분포가 네. 정 대표를 지지한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 대표가 당연히 연임에 도전할 것이고, 네. 그리고 먼저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변수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첫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의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네.